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짧게 우리가 호기심, 그 다음에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황금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는 지금 제스민님 나와 계신데요. 그 꼬맹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별이 왜 빛을 내? 라든가 왜 하늘은 파란 색깔이야? 라든가 뭐 이렇게 호기심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갖다 나타냈을 때 당연히 어른 입장에서는 다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무조건 모든 것을 갖다 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100%가 아니라 90%, 80%, 나중에는 50%, 30%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해결을 갖다 끝까지 다 못 해주는 어른들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애들이 물어보는데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호기심이 이만큼 있는데 구태여 반드시 다 해결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호기심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애들에 따라서 20개만 해결해 줘야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호기심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손에 안 잡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는 남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너 궁금한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가 고민 한번 해보고 차차 설명해 줄게. 몰라서 설명을 갖다 못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호기심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버릇을 가진 애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끈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미신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남아야죠. 저는 이걸 갖다 퍼즐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퍼즐 3,000피스짜리 맞춰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최대 3,000피스 이상은 도전을 못 해봤는데 3,000피스 딱 2번 맞춰봤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퍼즐을 열심히 맞추고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건 이거네 한두 개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갖다 척 대더니 몇십 개를 쭈르륵 맞춰놓고서 저를 허망하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고맙다? 아니요, 저는 천만에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장난치나 남의 이 즐거운 순간을 갖다 망치네? 그렇지만 겉으로 억지로 웃으면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죠. 저는 호기심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를 갖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전 최소 10%를 남겨야 되고 아이에 따라서는 한 30%에서 심지어 70%까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두 발로 서야 되잖아요. 네 발로 평생을 갖다가 기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줄도 알아야죠. 저는 이걸 일종의 퍼즐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이해는 사람에 따라서 이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100%라든가 반대로 0%라든가 이건 둘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 옆에 있는 제스민님은 수학을 갖다 되게 타고나게 잘하시는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가령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자마자 한 번만에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은 10명에 1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3 과정에서 막 어려운 문제들 요즘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나쁜 선생님이라 이렇게 봐도 고민해가지고 막 열대 번 봐야 이해되는 문제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최근에 그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걸 갖다 반드시 처음 한 번만에 학생들에게 이해를 갖다 시켜줘야만 하고 그래야 훌륭한 선생이고 한 번만에 이해 못하면 선생이 나쁘거나 아이가 미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저는 것 아니라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돼 있을 때는 100%를 갖다가 한 번만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줄치고 별표를 갖다 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심지어 먼저 외우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해하는 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막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한 번만에 이해를 한다는 건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해도 저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옆에서 우리 또 제스민님은 수학을 가르치시기도 하니까 그죠? 아이들에 따라서는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열대 번을 똑같은 걸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열대 번을 갖다 넘게 이해를 갖다가 시켜줘야만 반복해서 이해를 시켜줘야만 가까스로 문제 푸는 애들이 나중에 영원히 공부를 갖다 못하는 학생으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끈기와 도전 의식이 있고 좋은 공부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제가 이런 학생이거든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100번을 반복해야 이 문제를 이해하는 문제들도 저는 되게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면서 나쁜 거잖아.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대학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호기심을 갖다가 한 번만에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거를 남겨놓고 이 사이에는 암기를 먼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습을 강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뭘 강조하느냐면 한 번에 이해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교육 열풍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잖아요. 지금 이해 못하고 선생님이 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잘 됐다. 나도 고민해가면서 조금씩 이해해서 언젠가는 100% 이해해야지. 이게 나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 아니죠. 네, 우리 제스민 형 수학 잘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이런 사고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특히 강남 쪽에서 과외를 할 때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나쁘니까 아이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갖고 올 경우에는 버벅이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이제 가령 한 5분 10분 고민하고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는 저보고 그만두라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바로 못 가르쳐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예습해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간혹가다 어려운 시험 문제 낸 거 탁 들고 와 선생님 보고 실험하듯이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선생님 이거 갖고 헤매요? 안 되겠네. 그럼 엄마 아빠한테 이 선생님 실력 없어 라고 강퇴하는 경우도 좀 몇 번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과연 나쁜 선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은 한 번만에 이해를 갖다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언젠가 제 걸로 만들면 되는 거고 수학 1등급이라고 해봤댔자 만점을 갖다 맞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한두 개까지는 틀려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머리 때문에 어려운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결국 손을 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끝까지 문제 예외도 없이 다 푸는 학생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타고난 머리나 이런 것 갖다 판단을 해서 호기심과 이해의 적절한 균형을 갖다 유지하게 만들고 중간에 암기와 반복을 통해서 이 빈칸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문제 풀 때 네.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단 외우고 풀어서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선생님들 특히 유튜브 쪽에서요. 막 고민해서 안 되면 뭐 하루 동안 고민하고 안 되면 며칠 고민해서라도 풀어라. 저는 그거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별표 치고 밑줄 치고 고민 30초 한 다음에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다 외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을 통해서 쉬워지지 않는 지식은 없다라고 맨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우리 제스민도 찬성했고 네, 저는 타고난 머리는 나쁘지만 반복해서 결국은 쉬워질 거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걸 갖다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90%의 일반인들에게는 이 방법이 좋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번만에 이해해야만 되고 한 번만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만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제 이 주장이 굉장히 소수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전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